안녕하세요. 우리의 정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푸틴이 군대와 무기를 국경 지역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최종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노력과 관련된 행동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신 경제 및 정치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영상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아침 우크라이나 국방연락단이 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추가 기회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한국건설 회사인 현대코퍼레이션과 보리스필 국제공항 재건축 사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 회사가 선택된 것은 고위 관계자 및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 후 신속히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조태영과 우크라이나 대사도 이 결정에 중요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과 싱가포르 및 기타 국가에서 공항 건설 분야에서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차례 결정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오송 동력 지하선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왜 이 공항 건설을 위해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총리, 장관이 왜 이 회의에 참석하는지, 왜 지자체들이 관여하는지 국민들이 깨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는 국가 발전에 정말 중요한데 왜 잊어야 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리스필 국제공항 재건축 사업의 수주업체를 결정한 점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보리스필 국제공항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출입문이며 수도에서 국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의 인천공항과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현대코퍼레이션의 수주는 한국에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2조 원 규모의 종합사업을 빨리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위한 작은 희망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자국의 땅이었던 크라임 지역을 되찾기 위해 행정구역을 재조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림은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14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10개 행정구역으로 재구성하고 70만-80만 명의 러시아 이민자들을 해당 지역에서 내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러시아가 크림대교 일부를 복구하고 11월 말에 이 다리를 양방향 교통으로 다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크림대교는 러시아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그중 3명의 불행한 시민들이 사망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완전히 무인기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더 큰 재앙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스필 국제공항 재건축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코퍼레이션과 선택된 수주업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켜보고 평가하겠습니다. 현재 크림 지역은 긴장 상태 중입니다. 관측자들은 러시아가 새로운 폭동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 지역의 군대를 재조직하고 별도의 보호군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 지역의 군을 강화하고 별도의 치안군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러시아가 크림 지역의 군대를 강화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가 이미 있습니다. 기자들은 러시아 내무부, 연방안보기관, 마약관리기관 등에서 특수부대를 모아 크림에 새로운 보호군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군대 배치는 7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측 최신 발표에서 이 특수부대들이 크림으로 이송되어 지역의 힘을 강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독립적인 보호군 배치는 러시아가 미래의 악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조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군사기관과 부대들 내에서 논란과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 군대 배치로 인해 이전 부대들의 힘이 약화되고 군사 공동체 내에서 불만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시민들 측에서도 이 군대 배치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크림의 이 새로운 보호군 배치에 대한 시위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 지역의 군대를 강화 배치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공직자와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목할 만한 반응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 상황과 지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발전으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동우크라이나 지역과 주요 국경 통로 근처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제1함대 탱크군, 제6발은 기동포병군, 제2혼성군, 제20혼성군, 제41혼성군 등 특수군사부대들을 집중 배치한 것이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리우폴 시장 바디미 보이첸코는 러시아 군대가 국경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집중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군사 배치가 군사적 침공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주요 국경 통로에 군사적 확대를 의도적으로 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안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강력한 무력으로 인해 주변 국경 지역에 큰 규모의 군대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발생 가능한 갈등 상황에 대해 압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현재 상황은 전 세계가 우려하고 두 나라 간 대규모 충돌에 직면해 있음을 느끼게 하며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평화적인 절차로 해결하고 파괴적인 전쟁과 인접 지역으로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인내심을 유지하도록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역은 치열하고 비참한 전투로 변해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군의 유명한 불지 작전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이 전투에서 지위를 잃는다면 러시아 군의 권력과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군은 항복하지 않고 이 전투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무기들인 팬서 중형 전차와 수천 대의 전투기를 사용하여 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군은 군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구성원들은 이 공격을 수행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의 결단은 경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리더십과 정책이 시험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단호한 결심을 유지하고 이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전투이며 정치적 방향과 국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격을 진행함으로써 양측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공격의 실행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최대 40만 명의 군인을 파견하여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이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가장 큰 규모의 군인들입니다. 또한 한국과 다른 많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러시아와의 최종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의 도움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높은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가 빨간 경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최신 뉴스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